모의고사 9번째 장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는데요. 탐구활동 계획서에 조사할 내용을 보니까 서원을 정리하고 탕평비를 건립하고 균역법을 실시하고 속대전을 편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폈던 왕은 바로 영조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영조의 개혁 정치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영조 때 노론의 세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붕당을 누르기 위해서 붕당이 기반이었던 서원을 정리했고요. 또 탕평비를 건립하기도 합니다. 특히 균역법을 실시하는데요. 균역법은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던 걸 한 필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농민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민생안정책이라고 하죠.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밑줄 친 당시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이 화첩은 신윤복이 그린 단오풍정, 월화정인 등 풍속화를 모아놓은 것이다. 풍속화는 그러니까 신윤복은 당시의 양반의 풍류 생활과 부녀자의 풍습, 남녀 간의 애정 등을 묘사했는데요. 자, 이러한 풍속화가 많이 그려지는 시기는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주자감이 운영됐다. 주자감은 발해의 학교가 되겠죠. 2번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맞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이 유행하게 되죠. 3번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하는 것은 고려시대가 되겠죠. 4번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에서 행해졌고요. 5번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전개됩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땡땡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의 사례를 알려주세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시기는요.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선 후기에 대한 답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낙랑과 외에 철이 수출되었어요. 바로 가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변안이나 가야에서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고요. 2번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어요. 바로 이 상평통보는 제가 수업할 때도 여러분한테 강조했죠. 조선 후기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조선 후기 숙종 때 발행된 상평통보는요. 우리 한국사에서 배우는 시대에서 가장 많이 유통됐던 화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고액화폐인 은병이 주조되었어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지겠고요. 4번에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은 경주에 있었거든요. 신라에서 설치가 됐겠죠. 5번에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발달하는 시대도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도 2번이 되겠네요.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청문물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북쪽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우리가 북학파라고 하죠. 북학파 실학자고요.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며 소비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재물은 우물과 생과 같아서 퍼내면 차지만 버려두면 말라버린다라고 써놨죠. 어디다가요? 바로 청나라 다녀와서 쓴 북학의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서 규장과 검서관에 기용됐던 이 사람은 바로 박제가가 되겠죠. 대표적인 조선 후기 중상학파 실학자이고요. 특히 박제가는 서울 출신이에요. 규장각에 기용됐다라고 했는데요. 정조 때 인물이겠죠. 규장각 검서관은 문신들만 등용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 출신으로 등용이 됐다라는 것은 정조 때 서울에 대한 차별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1번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요. 최재우가 되겠죠. 1863년 경주의 몰락양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합니다. 2번 북학의를 저술하였다. 바로 박제가가 쓴 책의 이름이 북학의라는 책이 되겠죠. 청나라에 다녀와서 썼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대동요 지도를 만든 사람은 김종호가 되겠고요. 4번에 조광조를 실시할 것을 혈량화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사람은
조광조가 되겠죠. 5번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 의천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5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아는 이름 곽재우가 보이죠. 곽재우 의병장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되게 강조했던 게 임진왜란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순신, 곽재우 이런 분들의 이름이 보일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1번 계백이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이것은 백제의 마지막 전투가 되겠죠. 여기에서 김유신 장군한테 패해서요.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백은 백제 사람이고요. 2번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남한산성 나오면 무조건 병자호란 때가 되겠죠. 3번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활약하였다. 맞아요. 행주대첩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권율 장군이 이것이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이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서희가 적장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고려 초에 거란의 1차 침입대가 되겠죠. 소선영과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5번 배중선이 삼별초를 이끌고 항전한 것은 고려시대 몽골 침략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항전하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작품이 제작된 시기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그림은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입니다. 인왕제색도는요. 경복궁 뒤쪽에 있는 산이 인왕산이에요. 그래서 인왕산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 되겠죠. 우리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경산수화가 그려지는 시기가요.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에 대한 답을 고르면 돼요. 1번 몽골풍이 확산되었다. 몽골풍이 확산되는 건 원간섭기가 되겠죠. 2번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청동기 시대에 비파형 동검이 만들어질 거고요. 3번 광개토 대학릉 비는 고구려죠. 고구려에서 광개토 대학릉 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4번 수선사 결사운동이 전개됐다. 수선사 결사운동은 바로 고려 후기가 되겠죠. 고려 후기 진울에 의해서 수선사 결사운동이 전개되겠고요. 5번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가 유행하는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는데요. 이 노래는 양난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양난은 외란과 호란이 되겠죠. 조선 후기를 말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확산된 농법입니다. 여기 보면 모심기 소리라고 했으니까요. 이 농법은 바로 모내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모내기라면 좋은 점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생산력이 증대되고요. 두 번째, 노동력은 절감되고요. 세 번째,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노동력이 절감됨에 따라서 혼자서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광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일본의 우경이 도입되는 건 신라 6세기 지증왕 때라고 하고요. 3번에 노급이 폐지되는 건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 일이 되겠죠. 4번 전시과 제도가 시행되는 거 고려시대 모습이고요. 5번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헌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8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자, 시전 상인의 금난정권이 없어졌다고 하네. 자,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금난정권,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정조임금님이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바로 조선 후기를 고르면 되는 문제예요.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데요. 1번 노급이 지급되는 건 신라가 되겠죠.
2번 청해진이 설치되는 것도 신라말이에요. 신라말 장보고에 의해서 청해진이 설치되겠고요. 3번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바로 조선 후기를 보여주는 단어.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에 토지조사령이 제정되는 건 1910년대의 모습이고요. 5번에 산미 증식계획이 전개되는 건 1920년대에 전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9번 가나 왕이 공통적으로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자, 가는 조선의 3대 왕이고요.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는 태종 이방원이 되겠죠. 자, 나는요. 자, 문종, 단종에 이어서 이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되겠죠. 자, 태종이나 세조는요, 동생이나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6조에서 왕에게 바로 올리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번 대동법이 실시되는 건 조선 후기 공납제도에서요. 토지를 기준으로 쌀로 납부하는 법이 대동법이 되겠죠. 2번 별기구는 고종 때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설치된 신식 군대입니다. 3번 골품제도를 정비하는 건 신라시대겠죠. 5번에 전민 변종도감을 설치하는 건 고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보면 사회변동과 문화의 새 경향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유형원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이름도 보이고요. 우리가 아까 문제 풀었던 박제가도 나오네요. 자, 유형원과 정약용은 대표적인 중농학파 실학자이고요. 박제가는 중상학파 실학자예요. 그래서 이 수업의 주제를 고르자면 바로 실학의 발달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 가 전쟁 당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곽재우가 보이고요. 임진년에 시작된 가래요. 그러면 임진년에 시작됐으니까 임진왜란을 얘기하고요. 임진왜란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단어가 곽재우, 이순신 그런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이순신을 답으로 고르면 되니까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